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성 미생물 검출을 위한 DNA 마이크로의 시스템 개발인데 아직 어떻게 보면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병원성 미생물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접근한 것은 이제 식품에 있는 그 병원성 미생물이겠습니다. 그래서 폴폰 디시즈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외부의 경우에도 이러한 템플로박테라든가 이콜라이, 오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사무넬라들이 이제 커다란 문제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그 사망률을 가지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점점 최근의 얘기는 아니지만 점점 그러한 식중독에 의한 그런 환자 수라든가 그런 발생 건수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많이 이런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제 병원성 미생물들이 이런 것들인데 그런 주종이 이제 대부분이 살모넬라 쪽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비브리오 플라라 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서 보실 거는 실제적으로 난 디텍션 되는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검출 기술로서 우리가 디텍션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병원성 미생물 아니면은 같은 미생물이라 해도 굉장히 대항이 안 된다든가 이런 굉장히 그 리미테이션이 낮아가지고 디텍션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검출을 병원성 미생물 검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푸드본 패소젠들이 이러한 어떤 생물학적인 무기로서도 이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99년도에 이머징 인펙셔스 디지즈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 이러한 살모넬라든가 슈겔라, 비브리오 플레레드 등은 이러한 어떤 바이오 테러에도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병원성 미생물로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검출 대상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성 미생물을 제대로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식품 이런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위생 그리고 크게 볼 때는 이런 국가 어떤에서 생물학적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을 디텍션하는 메서드로서는 컨벤셔널 메서드는 이제 배양을 통해 가지고 생화학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양을 통해 가지고 어떤 타겟 패소젠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측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메타볼리즘의 대사를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제대로 얘네들이 됐는지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이제 배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들도 배양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마이크로스코픽한 방법들은 이제 우폴로지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정에 검출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과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최근 나온 것들이 이제 레피드 메서드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체를 이용해가지고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이뮤노로직하게 측정하는 일라이드 방법이라든가 여기 잘못됐는데 이제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병원성 미생물의 어떤 DNA 부분을 검출함으로써 그 스페시픽한 그 DNA 밴드를 보고 이제 측정하는 PCR 방법. 그 다음에 어떤 프로브를 DNA 프로브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백질 프로브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좀 매크로하게 이제 할 수 있는 프로브 테크놀로지들로 개발되어 있고요. 이외에는 스펙트로메터리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이런 디스어드밴티지라는 것은 단점으로는 시간이 일단 어느 정도 많이 걸리고 일단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분석이 좀 더 가깝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시 진단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로 동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저희들은 이제 DNA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을 이용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DNA 마이크로어레이라는 것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DNA를 어떤 표면 위에다가 집적시켜 놓은 거죠. 근데 그 표면 위에 붙이는 DNA는 한쪽 원 스트랜드 DNA를 이제 집적시키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우리가 레이블링한 DNA를 갖다가 집어 올려주면은 그것들이 서로 컴플리멘터리한 시퀀스가 있는 것끼리는 결합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의 레이블링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많이 아는 것 알다시피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오버롤 프로시저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인 그냥 cDNA 칩을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DNA를 이제 클론을 이제 우리가 앰플리파이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마이크로어레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프린팅을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어레이어를 만들고 이제 타겟 될 수 있는 샘플이 있을 때 그 샘플의 mRNA를 이제 얻어가지고 그것을 RT-PCR을 하면서 레이블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이크로웨이에다 올려주면은 서로 컴플리멘터리 시퀀스가 있는 것끼리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레이블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레이저를 쏘여주면은 이제 형광이 반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그 이미지를 보고 이제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이제 분석을 하는 전체적인 기술 그런 프로시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DNA 마이크로어레이의 뭐 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많이 아는 분들이 이제 진 디스커버리 할 때 새로운 진들이 있고 그런 진들의 펑션을 잘 알고 싶다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용하는 기술. 그 다음에 어떤 메타볼릭 패스웨이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려고 할 때도 이제 지금 그런 쪽에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요즘 많이 이용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드럭 디스커버리 쪽에서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드럭을 이제 찾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 하이스루풋 스크리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DNA 칩 기술이라는 것이 많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탁스컬로지컬 리서치를 할 때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 후반부 과사님처럼 이렇게 DNA 칩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탁스컬로지컬 리서치를 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독성을 찾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좀 말씀드린 것 같죠. 어떤 disease diagnosis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뭐 여기는 이제 프로톤 패스되는 박테리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항암 물질이나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동이 있을 경우에 이런 다이아그노스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DNA 마이크로어레이들이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용하려는 것은 cDNA 칩 아니면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칩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은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컴비네이토리얼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한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칩의 장점이라는 것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용한 것은 25 베이스 페어 근처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의 길이를 갖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디텍션 이피션시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라든가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썸사타 리미테이션도 디텍션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건 뭐 전체적인 DNA 칩의 약점이지만 한 번 실험으로 많은 매스 디텍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용하면 뮤턴트 디텍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MP 같은 경우 할 때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칩을 이용하는 이유가 하나의 베이스 페어 미스매치도 디텍션 할 수 있는 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은 결국 빠르고 그 다음에 애더 컨셉이 가능하다. 즉 우리가 어떤 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확정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브를 더 거기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계속 애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검출 원리로서 지금은 저희들 지금 기본 원리로서 이제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디텍션 할 수 있는 검출 원리를 여러 개 복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복수를 계속 같이 심어주면은 이런 전체적으로 컴비네이토리아 할 수 있는 그런 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비브리오 스피시가 있다.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스페시픽 프로브와 컨트롤 프로브를 잘 직접함으로써 비브리오 중에서도 어떤 서브타입까지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동시 진단 기술을, 동시 검출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타겟 스트레인으로 저희들이 삼은 것은 국내 식중독에서 이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식품 공정에 나와 있는 7가지 이제 스트레인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슈겔라 다이센트리아, 살모넬라 탈피뮤리엄, 그 다음에 살모넬라 엔테리티스, 그 다음에 비브리오 콜레레, 비브리오 볼리티커스, 그 다음에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커스, 그 다음에 캠플로벡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조군으로서 암패소제닉 컨트롤로서 이콜라이 P12로 이제 해가지고 8가지의 이제 병원성 미생물 디텍션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실 거는 이런 심톰들이 7가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심톰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어떤 설사가 나고 열이 많이 일어나는,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톰만 가지고는 우리 7가지를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우리가 디텍션이 필요하고 식품을 잘못 먹었을 때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어떤 병들이 제대로 병원성 미생물들이 있어가지고 식품에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이제 진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계속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검출 원리로 죄송합니다. 네. 하나씩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검출 원리로서 지금 먼저 처음 이제 그 시작 단계에서 이제 선택한 것은 16S 라이보즘 RNA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16S 라이보즘 RNA는 이제 우리가 미생물을 동정할 때 이제 많이 쓰는 유전자죠. 그래서 그 특징은 모든 박테리아에서 찾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거 없으면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16S 라이보즘은 언제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결국 이 컨스턴트 웨이트,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그 뮤테이션이 천천히 그리고 컨스턴트 웨이트를 가지고 일어나서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이렇게 시꺼먼 검은 부분 같이 이제 베리어블 리진과 하얀 컨서블 리진들이 이제 이렇게 교차적으로 쭉 나타나는데 이런 베리어블 리진들은 결국 어떤 스페시픽 박테리아들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컨서블 리진은 전체적인 박테리아에서 계속 거의 동일한 그런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컨서블 리진들은 굉장히 그러한 어떤 16S 라이보즘 RNA로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중요한 펑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고, 베리어블 리진은 어떤 박테리아의 어떤 시그니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검출 원리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6S 라이보즘 RNA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잘 컨스트럭션 됐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5S라든가 뭐 23S 같은 거는 5S는 너무 작고 23S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16S를 그걸 이용하는 이유인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그 칩 컨텐츠를 만드느냐는 거죠. 결국 이 프로브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 그 프로브가 어떻게 디자인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그 검출 스페시피시티라든가 센시티비티 그리고 프로듀서빌리티가 결국 결정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디자인을 이제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얘기를 드리면요. 일단 패소전 실렉션을 했었고요. 그래서 타겟진을 실렉션했어요. 일단 16S라고 이제 저희들이 일단 처음 검출 원리를 16S를 이제 타겟진으로 실렉션했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서치를 해가지고 저희들만의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멀티플 얼라이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베리어블 리전 중에서 이제 결국 캡처 프로브는 이제 베리어블 리전에서 와야 될 거고 컨트롤 프로브는 이제
컨서버티브 리전에서 와야겠죠. 그래서 결국 베리어블 리전을 저희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베리어블 리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한 파트의 베리어블 리전 중에서 가장 어떤 스페시피티를 좋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부분의 베리어블 리전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프로브를 디자인했는데 프로브를 디자인하기 위한 셀렉션을 위한 크리테리오는 일단 올리고 랭스가 한 20에서 30모 정도 사이에 존재하게 하고 주식 컨텐츠를 한 40에서 70%, 그 다음에 매팅 컴퍼러처는 한 40에서 80도씨 정도, 그 다음에 솔트 컨센트레이션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헤어핀 다이머가 존재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어떤 뭐 플리 N의 뭐 맥시멈 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브를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런 프로브 캔디데이트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로브 매치 어나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얘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스페시픽한 병어성 미생물을 검출할 수 있는지를 일단 컴퓨터상에서 일단 먼저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좋은 놈들을 이제 레이팅을 시켜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레이팅을 가지는 그런 프로브를 저희들이 시렉션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이런 결국 다시 그 멀티플 얼레먼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미생물들 중에 이제 이런 베리어블 리즌과 그 다음에 컨서블 리즌들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브들을 디자인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작한 이제 선택한 이제 프로브들을 딱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프로브는 이제 컨서블 리즌에서 이제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택한 리즌에 있는 컨서블 리즌이 이 캠플로박타와 하나만이 그 시퀀스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컨트롤을 하나 더 이제 추가해가지고 컨트롤 B라고 이제 명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캠플로박터만을 위한 이제 컨트롤 프로브고요. 이 컨트롤 A는 그 이외에 7가지 이퀄라이 12까지 포함하는 다른 7가지의 그 미생물에 대한 컨트롤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7가지와 퍼펙트 매치가 되고 이 컨트롤 B만 캠플로박테와 퍼펙트 매치가 되며 얘네들은 다른 것과는 이제 원 베이스 미스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도의 길이, 그 다음에 매팅 템퍼러처, 헤어핀 구성할 수 있는 그 디스플레이 에너지, 뭐 다이머, 그 다음 이런 것들 해가지고 레이팅을 맞춘 다음에 그것들을 물론 이런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서머다이너믹 프로퍼티를 계산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잘 좋은 프로브로 선택한 것을 보여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오버롤 프로시저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제작한 그 캡처 프로브에다가 스페이서로서 탄소 6개짜리 체인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기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기는 이제 우리가 칩, 저희 사용한 글래스 슬라이드 글래스가 이제 알데하이드 코팅된 거니까 거기에 이제 바인딩할 수 있도록 해놓고 마이크로 레이어로 이제 우리가 DNA 칩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험을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학교에 있고 저희들이 이제 학원가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을 다루기가 좀 겁이 나가지고 병원성 미생물을 바로 이제 하기가 그래서 이제 동국대 의대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좀 의뢰를 하고 이제 균주를 수집하는 사이에 그냥 놀기가 그래서 이제 타겟 프로브를 저희들이 그냥 합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 프로브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타겟 프로브를 한 100모짜리, 100베이스 페어짜리를 이제 제작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레이블링을 화학적으로 이제 붙여놓은 타겟 프로브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델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생각해보니 모델 실험을 수행한 좋은 이유가 나중에 모델 실험을 잘하면은 가장 아이디어한 상태로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그 실험 조건을 잡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 실험을 수행한 결과까지 저희들이 오늘 보여드리고요. 실제 지금 실제 균주를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제작한 타겟 프로브를 이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로서 스캐닝을 해가지고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캡처 프로브를 이제 직접 할 때 이제 사용한 그 어레이어 이제 포맷을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대각선 방향으로 컨트롤 프로브를 넣습니다.
대각선 반응을 넣은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하이브리드 하면서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실험할 때 굉장히 이 하이브리드 할 때 어떻게 그 버퍼를 넣느냐 아니면 샘플을 타겟 샘플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쪽은 굉장히 진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쪽은 흐리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실험이 아주 균일하게 유니폼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각선을 넣으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6개는 이제 똑같은 스페시픽 프로브를 넣어가지고 요 하나의 이제 그 어레이를 형성하고 3 곱하기 3 스팟을 하나의 어레이를 형성하고 그것이 하나의 그 미세물을 검출하는 그런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8개를 반복을 해가지고 그런 나중에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좀 도움을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8가지 병합성 미생물은 가로로 넣고 8가지 세로는 똑같은 이제 어레이를 통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8 곱하기 8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2번 세트를 반복해서 하나의 안에다가 찍었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이브리다이제션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작한 그런 타겟 시퀀스의 그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캡처 프로브는 이제 밑에 깔려 있고 스페이서가 이제 6개째 탄소 스페이서가 이제 있고 그다음 프로브가 20에서 26모짜리가 이제 위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타겟 시퀀스는 100모라 그랬고 한쪽 부분에는 스페시픽 리전 그 다음에 다른 한 부분은 이제 컨서브 리전이 돼가지고 컨서브 리전은 여기에 이제 그 컨트롤 프로브와 퍼펙트 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페시픽 리전은 이제 스페시픽 어떤 캡처 프로브와 바인딩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용한 이제 마이크로레는 GSR 루미노스 스캐너를 이용했고요. 이제 그런 거기에 있는 분석 툴을 일단은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찍은 이제 그런 하이브리다이제션 후에 찍은 이제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 이제 이거는 로우 이미지죠. 그래서 로우 이미지를 가지고 굉장히 분간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분간이 잘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브리오 벌리피커스는 굉장히 구별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일단 이렇게 쭉 나타난 것은 컨트롤 프로브니까 언제나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유니폼하게 똑같은 인텐시티를 가지고 나타나야지 실험이 이제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푸시는 부분들이 이제 스페시픽 프로브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병원성 미생물만 디텍션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딱 보면은 로데이트라고 보면은 비브리오 벌리피커스는 굉장히 아주 잘 잡아내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콜라이나 슈겔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그런 게 서로 좀 겹쳐 있죠. 특히 이제 이콜라나 슈겔라는 굉장히 시퀀스가 거의 뭐 99.9%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개수로 알고 있는 시퀀스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별해내기가 어렵지만 뭐 어쨌든 조금은 되긴 하는데 별로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요거는 53도씨에서 수행하였고 요거는 이제 온도를 올려서 60도씨에서 이제 하이브리다이제션 했기 때문에 온도를 좀 올리면은 아무래도 그런 매치할 때 그런 난 스페시픽 바인딩이 조금 하이브리다이제션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조금 더 패턴이 좋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로우 데이터로 볼 때는 굉장히 그 분석이 어려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뒤에 다른 걸 분석을 한 것은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이런 로우 데이터를 얻었고요. 다음. 예, 그 다음 온도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한 7도씨 더 올려가지고 한 결과 패턴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온도를 올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이 로우 이미지를 얻은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먼저 컨트롤 프로브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프로브를 데이터를 했을 때 얘네들이 굉장히 비슷한 유니폼하게 그런 인테스트들이 나와야지 실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컨트롤 프로브 잠깐만요.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잘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컨트롤 B만을 이용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네, 맞습니다. 그래서 7가지는 굉장히 그래도 유니폼한데 마지막 하나만 약간 인텐시티가 줄어드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컨트롤 B를 프로브로 이용했을 경우인데, 결국은 요게 이제 원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그 컨트롤 프로브에 그만큼의 인텐시티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면서 그만큼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그런 원베이스 미스매치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인텐시티를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템플로박터 마지막 거는 컨트롤 B와 퍼펙트 매치하니까 거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유니폼한 그런 인텐시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컨트롤 프로브 이 실험을 통해 분석을 한 경우와 어느 정도의 그런 재현성이라는 것은 이 실험적인 그런 수행은 잘 됐다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처 프로브 부분에 이제 그런 스페시피시티를 체크를 한 건데요. 그래서 각각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스페시피시티를 체크했을 때 결국 이 스페시피시티가 높다는 것은 그 부분과는 굉장히 구별이 잘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낮다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건데, 이콜라인 경우에는 앞쪽에 슈겔라라든가 이 살모넬라 앞쪽과는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 콜레라라든가 템플로박터라는 구별이 잘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그것을 온도를 좀 올리면 아무래도 그런 구별이 좀 더 되지만 아무래도 슈겔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하면은 아무래도 이 온도가 높았을 때 이 스페시피시티가 좀 더 올려줌으로써 조금 전체적으로 분석에 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프린서플 가지고 하나의 리전만 이용해가지고는 우리가 서브타입까지 측정하기, 그리고 어떤 스피시즈인 경우에는 굉장히 서로 가까운 스피시즈인 경우에는 분석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텍션이 아직은 100% 만족할 정도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거를 이제 스페시피티를, 에버리지 스페시피티를 이제 테이블로 나타낸 것인데, 요거는 이제 자기 거니까 이제 보았을 때, 아까 보는 것처럼 비브리오 벌리피커스가 가장 좋은 그런 스페시피티를 보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가장 낮은 부분이 한 3.5 정도의 그런 스페시피티 그런 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요. 53도입니다. 다음 테이블을.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일 때 그것이 가장 미니멈이 4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했을 때 통계적인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비브리오 벌리피커스처럼 가장 우리가 쉽게 확실하게 이제 그런 요것만 스페시픽하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미니멈한 부분은 여기 스페시피티가 최소한 4배 이상은 돼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크리테리아가 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테이블로 피겨로 나타내가지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 4폴드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최소한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 4폴드보다 넘어야지만 통계적으로 이제 분별이 된다는 것을 우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온도를 올릴 때 이런 스페시피시티가 증가됨으로써 판별이 좀 더 좋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이런 경우는요. 반대로 온도가 높아졌을 때 도리어 이런 거죠. 온도가 높을 때 도리어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도 높인다고 무조건 스페시피티가 좋아진다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검출을 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스피시지가 비슷한 경우에는 검출에 아직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그런 스페시피티에 이제 영향을 주는 팩터들에 대한 것인데요. 시간이 언제까지요? 2분 정도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플렉스 스테빌리티와 디플렉스 시밀러리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런 프로브와 프로브끼리 이제 서로 붙어가지고 듀플렉스가 됐을 때 스테빌리티가 서로 시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것이 4폴드 이상일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니폼한 하나의 컨스턴트가 되지만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이 서로 굉장히 베리어블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프로브를 나중에 디자인할 때 하나의 나중에 크리테리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프로브와 캡처 프로브와 캡처 프로브와 타겟 프로브의 그런 스테빌리티라든가 시밀러리티가 어느 정도 이런 유니폼한 값이 될 때의 프로브를 선택을 하면은 우리가 좋은 스페시피시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분석을 달리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정량이 아까 말한 것처럼 로 데이터를 봐가지고는 굉장히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은 요거는 이제 그 분석을 많이 하는 그런 벤처 회사랑 이제 협업을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량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분석 툴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뉴클레 칩을 어떻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로 데이터를 바로 읽어가지고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를 얻습니다. 이 디지털 이미지를 이제 두 군데로 이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프로브에 대한 이미지고요. 이거는 이제 스페시픽 프로브에 대한 캡처 프로브에 대한 이미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굉장히 유니폼하게 나타나는 것은 일단 실험이 잘 됐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 부분이 통해가지고 우리가 빨간 건 가장 매치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그걸 통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구별이 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꼴라인 경우 같은 게 우리가 로 이미지에서는 구별이 어려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그래도 이꼴라이가 더 빨간 쪽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구별이 이쪽에 더 가깝다. 이꼴라이 쪽에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은 이런 부분들이 더 스페시픽하게 잘 되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석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차원적으로도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제 표시할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했고요. 다음. 그럼 아까 제일 잘 잡히는 비브리오 벌리피커스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굉장히 잘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스페시피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러한 분석 툴의 장점은 우리가 실험이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굉장히 사실 로 데이터만 가지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부분에서 이 컨트롤 프로브에 이렇게 유니폼한 부분들 중에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3차원 그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플랫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하이브리데이션 중간에 실험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툴로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밸리데이션 툴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일단 이 프로듀서빌리티나 센시티비티를 잘 돼 있는 그런 칩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텍션은 비브리오 7가지 중에서 8가지 중에서 비브리오 벌리피커스랑 템플러 마켓은 굉장히 잘 디텍션이 됐지만 그 나머지는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디텍션을 위해서는 최소한 스페시피시티의 그가 한 4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지만 그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말씀 안 드렸지만 이 프로브를 디자인할 때 올리고 랭스라든가 주시 컨텐트는 크리티컬 팩터는 아니지만 디플렉스 스테빌리티와 시밀러리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프로브 디자인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제일 말한 올리고 비주얼 그 기술은 그리고 우리가 로 데이터를 바로 오리지널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티브 이미지, 퀀티테이티브한 이미지 어널리시스 분석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익스페리먼탈 밸리데이션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패턴 매핑 기술까지 같이 합치면은 어떤 서브 스피치까지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퓨처 워크는 우리가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타겟을 화학 합성해가지고 수행하였는데 이제 푸드나 크리티컬 샘플을 가지고 테스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리어블 리즌을 지금 하나에서 캡처 프로브를 이용했는데 다른 베리어블 리즌에 있는 캡처 프로브를 이용해서 중복으로 멀티플로 이제 이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패턴 매핑 어널리시스 통해가지고 좀 더 애큐리트한 디텍션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16S만 검출 원리로 이용했지만 그 이외에도 검출 원리로 이용할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결국 DNA 칩의 장점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애드업을 시킬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나에 넣을 수 있는 컴비네이토리얼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디텍션 프린서플을 같이 동시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스페시피시티라든가 서브스페시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현재 그 패턴트는 지금 그 두 가지가 지금 그 패턴트가 어플리케이션 돼 있고요. 그 실제 이거 실험할 때는 이제 화학공학과의 이제 이인범 교수님 쪽이라든가 그 크리네아 컨설팅하는 회사의 이제 박진현 박사 쪽에서 분석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실제 칩 찍는 쪽에는 이제 생명과학과 쪽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 랩 사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